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2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 6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주 두툼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언론이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아마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희 눈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바로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5.18 진상규명위 조사보고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양민을 학살했다, 기총소사를 했다, 이것은 집단 학살이고 양민 학살이다 하는 보고서를 낸 것은 전두환 정부 때가 아니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국방부가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특조위라고 그럽니다. 꾸려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낸 결론이 헬기가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양민을 학살했다는 이런 보고서를, 또 국방부 장관이 특조위의 그 보고서를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국군이 헬기로 양민을 기총소사로 학살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파치 헬기라든지 이 헬리콥터에서 기총소사하는 장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분당 한 몇천 발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걸 맞으면은 사람이 그냥 해체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조사 보고서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읽어보니까 쏘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동한 헬기 조종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쏘았다는 사람도 없고, 조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쏘았다고 지정도 하지 않고, 그럼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죽었다 라고 명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양민 학살이 되고 기총소사가 되고 하느냐, 그 참 희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보고서입니다. 그걸 누가 영어로 딱 번역하면은, 1980년 5월 한국군은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하듯이 자국민을 학살했구나, 그것도 헬기 기총소사로 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 공식 보고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1980년 5월 저도 광주에 있었지만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기총소사를 하면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걸 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목격자가 많아야 수십 명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국가 공식 문서에는 계엄군이 기총소사에서 양민 학살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5.18 이번 이 5.18 조사 보고서는 어떤 내용일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라고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총소사에 의한 양민 학살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걸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기총소사에 의한 양민 학살은 없었다고 단정은 하지 않는데 있다는 증거를 대지 못했으니까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그 점을 딱 픽업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국방부가 결론 내린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양민 학살은 증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걸 일면 머리 기사로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군의 명예가 회복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도한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팔리고 있는 이 월간조선 9월호에 실었습니다. 우선 좀 시간 걸리니까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주 헬기 기총 소사설은 1980년 5월로부터 9년이 흘러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수사에 의해서 사실무근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일단 이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정리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22년이 흘러 2017년에 다시 논란이 되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기존의 국가적 판단을 180도로 뒤집고 국방부가 헬기 사격에 의한 양민 학살을 인정하고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시기에 벌어진 전두환 회고록 재판에서는 사람을 향한 헬기 기총소사가 아니라 그냥 헬기 사격으로 쟁점이 축소되어 가지고 인명사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사격 자체는 있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피고인에게, 즉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하니까 이 재판에서는 기총소사로 사람이 죽었느냐 하는 거는 논외로 하고 헬기가 사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아주 작아져 버린 거죠. 그런데 최근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사상자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헬기 사격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광주 헬기 사격은 국가 권력의 변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왜곡인가 아니면 진실 발굴인가가 이 기사의, 제가 쓴 기사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난데없이 기총소사설이 또 왜 튀어나왔느냐 하면은, 그거는 2017년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 만에 공식화했다고 보도되면서 붙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 빌딩 안팎에서 발견한 185개의 총탄 흔적에 대한 법의학 감정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전일 빌딩 외벽에서 35개, 10층 옛 전일 방송 내부에서 150여 개의 총탄 흔적을 발견했으며, 헬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시키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내용이 실렸다고 보도가 전했습니다. 이 추정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죽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정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증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감정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전일 빌딩이 갖는 역사 상징성을 고려해 가지고 전일 빌딩 내에 추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그때 보도가 되었습니다. 뉴시스는 5.18 기념재단과 5월단체도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일 빌딩 원형 보존과 5.18 헬기 사격 진실 규명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보도가 돼가지고 그 방향으로 상황이 이끌려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는 2017년 3월 20일 윤장현 광주시장과 함께 전일 빌딩 10층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문 후보가 헬기 총탄 자국 현장을 살핀 후 전남도청 보존대책위 농성장을 찾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기사문이었습니다. 헬기 총탄 자국이라고 했으니까. 언론은 5월 어머니들이 전날 KBS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군 복무 중 전두환 공수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 항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문 후보는 이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5.18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 전일 빌딩 기총소사 부분도
규명하여 발포 명자를 밝혀내겠다.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해 8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공군 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 관련 언론 보도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로 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를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2017년 9월 출범한 국방부 5.18 특조위는 5개월의 활동 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5.18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공지 협동작전의 일환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문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개원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 사격을 하였고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개헌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다. 또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사전 계획적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유대인 학살하는 히틀러 군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무장 헬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다. 국방부 특조위가 이런 발표를 했고 송영무 장관이 이걸 받아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국가적 공식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조사를 해도 쏘았다고 해놓고 쏘았다는 조종사 한 사람도 이름 되지 못하고 총 맞았다는 단 한 사람의 사망자나 부상자도 되지 못하고 그런데도 집단살해 내지 양민학살이라고 우리 국군의 명예를 그냥 바닥으로 내려 꽂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월간조선 2018년 10월로 뿐입니다. 특조위 결론은 양민학살인데 학살범 즉 조종사들은 한 사람도 특정되지 않았고 학살을 초래한 기총소사가 어디서 언제 있었는지는 언급이 없는 괴이한 보고서입니다. 조사에 응한 조종사들은 무장상태로 비행했고 사격 명령을 몇 차례 받았지만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가지고 사격을 거부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특조위는 조종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장 헬기가 투입되었고 사격 명령도 있었으니 사격은 있었을 것이라는 난폭한 논리가 아닌 억지를 적용해가지고 국군을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연상시키는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모은 겁니다. 물론 사격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밝혀내지 못한 환상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하여 국가적 판단으로 공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주 헬기 기총소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방은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을 내면서 기총소사를 주장한 조비오 신부를 비방했다고 하여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은 2년 5개월을 끈 재판 끝에 전두환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 판결문이 또한 괴이합니다. 이 판결문에서 쟁점은 헬기 기총소사가 아니라 헬기 사격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헬기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든지 하는 것은 따지는 대상이 아니고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헬기를 몰고 와가지고 저 아무도 없는
산을 향해 쏘았는지 공중을 향해 쏘았는지 그건 가리지 않고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따졌다 이겁니다. 이 판결문에서 쟁점은 헬기 기총소사가 아니라 헬기 사격으로 축소가 되니까 사건의 핵심은 통상적으로 광주 시민들을 겨냥한 사격, 즉 기총소사로 여겨졌는데 재판부는 인명살상에 대한 규명 노력을 배제하고 위협 사격 성격을 포함한 헬기 사격 자체가 있었는 것만 따졌습니다. 물론 전두환 측과 조종사들은 위협 사격 자체도 부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헬기가 위협 사격이든 공중 사격이든 뭐 공터에 송거듯이는 사격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읽어보면 헬기 사격 자체는 있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죄다. 이런 판결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판결입니다. 이 재판 과정, 전두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요 다음 두 번째 회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 1회입니다. 감사합니다.